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연수지구입니다. 인천에서 연수구를 말하면 다들 송도를 떠올리죠. 실제로 송도는 송도구로 분구를 말할 만큼 독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송도 이전의 인천 최고 부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연수지구였습니다. 그런 연수지구를 지금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과연 연수지구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 오분임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연수지구는 위로는 미추홀구가, 오른쪽으로는 남동구가, 아래와 왼쪽으로는 같은 연수구의 송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수지구는 과거 최고 부촌이었지만 이제는 송도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점차 낡아가는 택지지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와 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해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오분임장 인천 연수구 연수지구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300만 명을 넘었으며 연수구는 39만 명, 이 중 송도에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지구는 대략 15만 명 전후가 거주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세대수 추이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난 세대수 상승이 있었고 지금도 그보다는 증가율이 적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시흥시 순으로 많고 전출은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중구 순으로 많습니다. 즉 연수지구가 있는 연수구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공급량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꽤 많은 공급량이 있습니다. 연수구만 따로 살펴보면 인천 전체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량이 송도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전체 미분양이 173, 중고구 미분양이 84개인데요. 미분양 자체도 많지 않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라 부르는 단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물량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미추홀구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공급, 올해와 내년에도 꽤 많은 공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동구도 미추홀구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미추홀구와는 반대로 공급이 올해도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모두 공급이 많은데요. 이 물량들의 상당수는 여러분도 예상하시듯 검단 신도시 입주입니다. 정리하자면 연수지구가 있는 연수구 자체도 공급이 많고 미추홀구와 서구도 공급이 많으며 남동구만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결국 수급에서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신축을 원하는 수요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된 연수지구 입장에서는 좀 더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지구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큰 상권은 연수역 남쪽에 있는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맞은편 북쪽에도 어느 정도 규모의 상권이 있지만 균질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한양 2차 위의 상권 역시 항아리 상권의 모양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상권은 프랜차이즈, 카페 등의 선호 상권이, 이면에는 유흥 상권이 위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헝가를 확인해 보시면 학원각시 상권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한양 2차 위의 지역에 학원가는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학원가는 좀 더 많은 편이었지만 송도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송도로 많이 이동을 했으며 지금도 꽤 많은 학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군은 송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과거 부촌답게 꽤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수지구의 북쪽에서부터 인천중, 인천여자구, 연화중, 연수구, 연성중, 연수여자구, 청량중, 인천여자중 등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며 특히 가운데 있는 연성중이 가장 선호되는 중학교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연수지구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인천 1호선이 연수지구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여 송도에서부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를 지나가며 수인분당선이 또한 북서축을 가로질러서 남동공단을 지나 수원,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인천 1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서울 지하철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앞으로 GTX와 연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나 선호도는 올라갈 전망입니다. 연수구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수지구의 북쪽을 지나가며 서쪽으로는 인천공항을, 동쪽으로는 서울 방면과 경기 남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주요 도로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연수지구의 남쪽, 남동공단을 지나갑니다. 연수지구 내부 도로로는 앵고개로, 청릉대로, 벚꽃로, 한방매로가 남북축을 이루며 경원대로, 원인제로, 머누금로가 동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수지구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동의 장미근린공원, 연수동의 대학공원과 문화공원, 연수동의 인천적십자병원, 연수동의 연수체육공원, 고잔동의 원래근린공원, 청학동의 용담근린공원, 청학동의 CGV와 롯데마트, 동춘동의 이마트, 스퀘어원과 홈플러스, CGV, 동춘동의 푸른 송도 배수지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GTX-B입니다. 수도권 광역급 펜철도인 GTX의 B 노선이 송도에서 출발하여 여의도를 지나 남양주 마석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 3월 7일 송도에서 착공식을 개최한 만큼 GTX-B는 생각보다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통 시 여의도를 23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적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송도와 연수지구 입장에서는 서울에 일자리
일자리마저 품을 수 있는 특급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발 KTX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 화성 경부고속철도로 연결하는 KTX 사업으로 완공 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개통 시기는 2015년 6월입니다. 현재 인천은 인구가 300만이 넘음에도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이동 후 KTX를 탔었어야만 했는데요. 인천발 KTX가 개통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출발역은 연수지구 북쪽의 송도역이며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여 쉽게 이동 후 환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월판선입니다.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곡선 전철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며 밀려왔지만 지난 1일 국토부에서 해당 실시 계획을 승인하며 착공을 위해 빠르게 준비해 나선 모습입니다. 판교 자체가 엄청난 일자리를 품고 있으며 만약 월판선의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송도에서 판교까지 30분대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개통 기종 2025년보다 3년 늦춰진 2018년 예정입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일자리 조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J캠퍼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3공장 등 굵직한 국내 최대 바이오 회사들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등 연수구를 넘어 인천 전체에 영향을 끼칠 바이오 일자리가 송도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수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나 연수지구는 송도의 배후지가 되는 만큼 직간접적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노후된 택지지구, 신도시의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비롯한 재정비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포함되며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수지구가 포함되어 재건축 사업이 시프팅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입니다. 이번에도 연수지구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연수지구는 택지로 정말 많은 단지들이 동일한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들 간의 차이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작기 때문에 생활권마다의 작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한양 2차입니다. 1994년식의 구축으로 총 1440세대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320만원대입니다. 30평 기준 4억에서 5억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6억 2,500만원입니다. 연수지구에서 여러 단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지 중 하나가 바로 한양 2차입니다. 그 이유는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며 인천 서면초, 인천여중, 인천뷰티 예술고 등을 품고 있어 아이를 기리기에도 훌륭하고 바로 위 상권에는 병원, 약국, 카페, 프랜차이즈 등 선호상가는 물론 학원가와 교습소도 잘 형성되어 있어 실거주 측면에도 좋습니다. 물론 저층 단지의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이나 5층의 경우 거주하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평균 대지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몸테크 측면에서 충분히 가성비 있는 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연수서의 그랑블레 에듀파크입니다. 2014년식의 신축으로 총 641세대의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700만원대입니다. 부평 기준 5억 2천에서 6억 8천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아직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서해 그랑블 에듀파크는 밑에 1단지와 함께 연수지구에서 가장 신축급 단지입니다. 이곳은 입지가 약간 아쉽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동춘역과 연수역, 원인지역이 멀고 상권이나 학원가 역시 아주 가깝진 않습니다. 다만 연수지구 자체가 노후도가 심한 만큼 연수지구에서 신품이라는 상품성은 입지를 뛰어넘는 일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처인 동춘쪽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가 걸리며 인근으로 얕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는 입주장이 마무리해 있어 마피 물건도 많으며 앞으로 입주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시세가 형성될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연수지구에 입지해야 하면서 신축이라는 상품성을 포기 못하신다면 서해그랑블 에듀파크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남입니다. 연수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단지는 연수 영남입니다. 1992년식의 구축으로 총 622세대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830만원대입니다. 구평 기준 2억 7천에서 3억 5천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연수지구는 크게 연수역을 기준으로 동북측과 서남측의 생활권이 나뉘는데요. 영남은 동북측에서 주목해봐야 할 단지입니다. 동북쪽은 고려인 마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정주 인프라 퀄리티가 서남측에 비해 열세인데요. 하지만 영남은 이곳에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인분당선 연수역과 문화공원이 코앞에 있으며 연수역으로는 현재 월판선이 이어지는 경강선이 공사 중이고 향후 GTX-B의 정차역이 이 연수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낮은 동산인 대학공원이, 아래쪽으로는 인천 적십자병원과 원인지역이 있어 전반적인 거주 편의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저층 단지로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 사업성 역시 높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합니다. 다만 생활권과 단지의 특성상 외국인 비율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어 임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의 연수지구를 임장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을 꿈틀거리며
인천에서도 송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남들이 모두 쳐다보는 곳에는 오히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구는 물론 이제는 재건축 사업성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에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곳이 또 연수지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기존의 인천 부촌이었던 연수지구는 송도의 성공적인 확장, 남동공단의 스마트 산단화 시도에 힘입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수지구는 재건축과 송도 남동공단이라는 일자리 이슈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워져 버린 재정비 사업에 관심이 멀어질지 5분 임장 인천 연수구 연수지구 편을 다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의 1기 신도시 연수지구를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